일어나 볼까요? 많이 졸리신가요? 자, 904번도 보실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에 대해서 이 식이 만족할 때 합이 첫째 항 100배보다 커질 때를 구하여라. 문제가 이렇게 되죠. 자, 등비 수열이라고 돼 있고 모든 항이 양수다.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 같다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1이랑 곱하면 이렇게 4랑 곱해서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이제 등비 일반항 구하는 공식 3개면 공비 2개라고 했죠? 네 번째 항은 공비 3개 그리고 얘는 공비 1개 이렇게씩 세우는 거 괜찮으시죠? 자, 전체로 A가 다 있어가지고 A 다 나눠버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선차방정식 풀까요? 아니면 선차방정식 풀어도 되고 인수분해 해도 되고요. 인수분해 할까요? 선차방정식은 뭐 조립제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인수분해를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로 지워도 되거든요. 근데 지울 때에는 0이 아니라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찾아놓고 지우시면 되는데 근데 마이너스 1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는데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부호가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래서 또 얘는 그런 이유로 탈락이 되네요. 그러면 남는 게 공비 제곱은 4가 되고 이번에도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지만 모든 항이 양수라는 말 때문에 또 공비를 양수로 선택을 하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공비를 구했습니다. 공비 2예요. 자, 요 놈을 가지고 혹시 이거를 뭐 넣어서 첫째 항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첫째 항이 다 지금 지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째 항을 지금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가 지금 2개면 식도 2개가 필요한데 지금 식이 1개밖에 없는 상태라서 지금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질문은 합이죠. 합. 공비가 지금 2라 그랬죠? 저는 공식도 여기에다가 쓸 예정이에요. 공비에다 2를 넣으면은 2 마이너스 1 첫째 항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첫째 항의 100배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면은 어차피 첫째 항을 몰라도 지울 수가 있게 되고 양수니까 막 지워도 괜찮은 거죠.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얘가 지금 1이니까 2의 n제곱 뭐 100일 이렇게 할까요? 그럼 n은 7번 곱하면 100이 넘어가겠네요. 128이니까요. 그쵸? 어떠신가요? 조금 유형을 달리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기는 한데 계속 같은 공식이고 물어본 걸 계속 좀 이렇게 적용해서 대입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우신가요? 좀 생소한 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수열이 좀 편한 편인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공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이 관계 요거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S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1항부터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N은 1항부터 N항까지 이거를 모조리 다 더한 거를 SN이라고 해요. SN. 그리고 여기서 SN-1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또 얘는 1항부터 그쵸? N-1항까지를 더한 거고 전체 이만큼에서 얘를 빼면 당연히 얘가 남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렇게 합을 주고서 얘를 물어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두 번째 보죠. 왜 두 번째 봐요? 등차할 때 나왔고, 등비에서 지금 또 나왔고, 다음 단원에 또 나와요.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수열이고, 관계식이고, 그리고 내년에 미적분 투하하셔도 또 만납니다. 되게 많이 쓰이는 공식이라서 진짜 뭐 수십 번 쓰세요. 정말로 많이 쓰는 공식입니다. 꼭 아셔야 되고, 어떨 때 쓴다고요? S를 주고 A를 구하고 싶을 때. 그리고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죠? 얘는 이 관계식은 둘째 항부터 성립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합구하는 공식에다 1을 대입해서 첫째 항을 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치? 생각나시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실게요. 909번. 자, 딱 이 905번을 보면서 S 조건이 S 어쩌고저쩌고 줘놓고서는 질문은 A를 물어보고 있구나 이렇게 바로 보면서 이걸 바로 떠올리시면 좋겠고, 수능 공부하고 할 때도 정말 수백 번 쓰십니다. 자, 그래서 이거 SN은 하고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해도 되고, 저는 그냥 안 하고 N자리에다가 N-1 대입하려고요. N자리에다가 N-1 대입해도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뺄 거예요. 빼보면 SN에서 SN-1을 하면 뭐라고요? AN이라고요. 그쵸? 근데 앞에 2가 있네요. AN이 나오고, 자, 여기 1은 사라지고 5변 5의 n제곱에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AN은 묶어낼게요. 둘 중에 작은 거 n-1로 묶어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4 곱하기 5의 n-1이 바로 지금 2AN이니까 AN은 2로 나눌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서 이 모양으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 항은 2가 되고 공비는 5가 되고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어떠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관계식 좀 많이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강조 드렸는데 오늘 또 강조 드릴게요. 자, 밑에도 한번 이거 가지고 연습해보세요. 이거 중요하다고 돼 있죠?
907번 한 문제 더 같이 풀이해드릴게요. 자, 문제 또 이제 1번 보시면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K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알고 있는 문제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는 거죠. S를 주고 첫째 항부터 성립하게 K를 구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S를 가지고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대입을 할 거고, 자, SN이 지금 3에 얘가 지금 이제 SN이죠. 마이너스 SN-1은 n자리 대신에 n-를 쓰시면 돼요. 여기 n자리 대신에 n-1을 쓰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이게 바로 이제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정리 좀 할게요. K는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이거 지금 AN이 되는데, 자, AN을 구했죠. 얘는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구하면 둘째 항부터 성립을 하는 건데 첫째 항부터 성립을 했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성립하도록 K를 한번 조정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안 된다 그랬죠. 첫째 항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에다 대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 1 대입하면은 바로 이거죠. 얘가 첫째 항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1을 대입을 하면 이거는 원래 성립 안 하는 건데 이 문제에 한해서는 첫째 항부터 성립하게 돼서 요거를 갖게끔 만드는 K를 구하시오 하는 게 이제 문제 뜻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결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공식은 항상 구한 거가 둘째 항부터 성립하기 때문에 첫째 항은 항상 따로 구해줘야 된다. 요거가 이거 3학년 때도 또 나오는데 제가 자꾸 3학년 이게 제가 실수로 잘못 풀어낸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첫째 항을 따로 생각을 안 하고 막 풀다 보니까 틀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저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항을 따로 좀 신경 써서 구해야 된다. 이거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수열이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24번 유형할 차례인데 등차 수열 합의 활용이고 이제 등비 합의 활용하면 이제 등차 등비가 다 끝나요. 그래서 뭐 수열이 다 끝나는 거는 아닌데 여러 가지 수열이 남긴 했는데 가장 중요하고 굵직한 이제 등차랑 등비 수열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많이 이해하고 계시나요? 자, 여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08번을 보시면은 그림같이 두 직선 y는 x하고 이런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좀 그려놨는데 책에도 뭐 그림 있죠. 이렇게 선분을 그어가지고 이 14개를 같은 간격으로 그어서 14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쵸? 14개. 그리고 가장 짧은 거의 길이가 3이고 가장 긴 거 마지막이 40이라고 할 때 이 14개를 다 더해라 이렇게 문제 뜻이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저희 제목에 이제
저희가 제목 유형별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등차 수열 합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써 있으면 등차 수열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등차예요, 등비예요? 판단 되시나요? 어떨까요? 당연히 등차 수열입니다. 그쵸? 왜죠? 저희 등비 수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저희 3단원에서 배운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 그쵸? 생각났어? 제가 갑자기 이 예를 왜 드나요? 수열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첫째 항이 2고 계속 2를 곱해가는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얘 어떻게 생겨요? 얘는 안 보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가파른 거죠. 그쵸? 그래서 저렇게 그림 그려서 좀 보여준다? 그럼 등차예요. 보이면 등차입니다. 그쵸? 안 그러면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얘는 10콤마 얼마예요? 10콤마? 안 보이지 않을까요? 1024 지나는 거잖아요. 그릴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림이 직선 형태로 보이면은 등비일 수 없고 등차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다가 제가 일부러 좀 기호도 맞춰서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이라고 지금 써봤는데 너무 쉽죠? 그쵸? 공식 등차 합 이것도 아셔야겠죠? 이건 오늘 말씀 안 드렸는데 항수 첫항 끝항 이런 공식이 있는데 어머머 그냥 여기에다가 바로 그냥 딱 넣기만 하면 그냥 답이잖아요. 그쵸? 14개 제일 짧은 거 제일 긴 거 이렇게 알려줄 거는 바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이제 3학년 되시면 확률 통계 이렇게 또 공부하실 거예요. 2학년 되려나요? 기하도 이해못하는데 계속 맞아. 확통은 이제 필수죠. 그쵸? 그래서 확통 이제 공부해 보시면은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뭐 실생활 문제라고 해가지고 뭐 넓이 구해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확통 공부하시면 정말로 실생활이랑 가까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뭐 하나를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만약에 비행기 좌석이 100개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이제 만약에 승객들이 비행기 표를 취소할 확률이 1%가 있다고 한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취소하는 사람들을 예상을 해가지고 한 105개를 예약을 받는 거죠.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오버 부킹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한 번 뜨는 거에는 엄청난 비용이라고 하니까 절대 빈 비행기가 뜨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꽉꽉 채워야 되니까 빈자리가 없게 좀 더 예비로 더 예약을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 드시나요? 비행기 표 예매하고 비행기 안 타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봤어요. 저희 혈육이 제 동생이 이제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간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고 한 달을 이제 놀았어요. 한 달을 와 사람이 이렇게 놀 수가 있더라고요. 미친 듯이 막 놀아가지고 너무 놀고 너무 밤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진짜
언제 가냐고. 맨날 진짜 한 달 내내 엄청 진짜 막 구박하고 막 진짜 막 사람 취급 안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이때 간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때 봄이어가지고 꽃놀이 가고 저희 그 동생 데리고 공항을 갔어요. 공항 이제 가서 이제 티켓팅 뭐 해야 되니까 그 예매 내역 막 이런 걸 막 주섬주섬 딱 찾아가지고 딱 펼쳤단 말이야. 근데 그 거기 예매 내역에 비행기 날짜가 어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진짜 당황스럽죠. 근데 한 달을 이 미친 한 달을 보냈기 때문에 얘가 안 가고 집에 갈 수는 없었어요. 진짜 얘 꼭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정말 둘이 너무 당황하고 막 이러다가 근데 그게 이제 비행기를 안 타잖아요. 그러면은 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비행기표는 돌려준대요. 비행기 표값을 돌려준대요. 몰랐죠, 그렇죠? 왜냐면 이런 일을 안 겪으니까. 그래갖고 비행기 표값을 돌려주니까 뭐 비싸게 사가지고 그날 밤에 하여간 갔어요. 안 가면 안 돼가지고 가방도 막 이민 가는 것처럼 막 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가야 돼가지고 하여간 보냈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이 105명이 다 오면 어떡해요? 그쵸? 이런 확률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취소할 확률이나 이제 이렇게 띨빵한 애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오잖아요. 그쵸? 대부분 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이 5명은 비즈니스석으로 안 내준다는데? 그런가요? 되게 좋죠. 뭐 이런 확률도 다 배워요. 다 좌석이 모자라지 않을 확률. 요거 이제 3학년 때 막 이제 계산 2학년 때 계산하시고요. 또 별거 다 배우거든요. 재밌지 않으신가요? 또 뭐 있냐면 100문제를 푸는 겁니다. 100문제를 저희 보통 이제 오지선다형이죠. 다섯 개 보기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막 찍어. 막 찍으면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20문제 맞출 수 있겠죠? 20문제? 20점이죠.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28점 조금 정말 운 좋아가지고 28점 맞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 이걸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3월 때 배우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28점 맞을 확률이 2%예요. 2%. 그러니까 막 찍어서 100문제 중에서 공부 진짜 하나도 안 하고 막 찍는 거 있죠. 해서 28개 맞출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28개 못 맞춰요,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자, 공부를 해볼까요? 이런 것도 다 배우고 그래서 아무튼 실생활에 되게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통 좀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고 이제 필수죠, 그렇죠? 재밌게 공부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미적투가 이제 선택 아니죠, 아예 그냥 학교 내신만 선택이고 수능을 안 보죠, 그렇죠? 자, 910번을 한번 보실게요. N각형이라고 하는데 공차라는 말이 대놓고 나와 있어요. 공차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무슨 수열인지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리고 가장 작은 각이 54도라고 하는데 그럼 몇 각형이냐 이거입니다. 자, 그럼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N각형 내각의 합은 이렇게 된다고 제 기억에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차가 20이고 그러면 이제 합구하는 공식 2분의 n 2a 플러스 n-1t 여기다 대입할 거고요. n을 지금 구하시오죠. 첫째 항이 제일 작은 게 54라 그래서 108 n-1 공차는 20 해서 식을 다 합치면 요 각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등차 합구하는 공식 2분의 n 2a 플러스 n-1t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2로 나눌게요. 2로 나누고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요. 십각형이냐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십각형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유형이 너무 많죠. 25번째 유형입니다. 다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등비 합의 활용. 그죠? 등비 수열 이제 활용해 볼 건데 제목 없어도 저희는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것도 이제 판단을 하셔야죠. 한 변의 길이가 2고 색칠을 하는데 색칠을 점점 많이 하나 봐요. 요거를 다 이제 합쳐봐라 요거죠. 맨 처음에 이제 여기에다 색칠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중점이어서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넓이는 1 곱하기 1 나오겠네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첫 번째 항은 1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색칠된 부분 넓이는 이 부분인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넓이가 1인데 요거의 4분의 1 조각에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죠? 개수가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둘째 항은 4분의 3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항은 아마도 여기 이 부분 넓이일 것 같은데 저 넓이는 얼마죠? 여기가 2분의 1, 여기 2분의 1, 여기는 그러니까 4분의 1에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4분의 1이고 그거의 4분의 1 조각이고 그쵸? 그리고 여기 색칠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군데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16분의 9가 되고 사실 뭐 꼭 안 해도 돼요. 둘째 항까지 보통 구하면 됩니다. 왜냐면 공비가 4분의 3인데 제가 정말 그렇다는 거 그냥 한 번 더 확인한 거고 보통은 둘째 항까지만 구하셔도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합을 물어봤어요. 합은 이번에도 공비가 이제 4분의 3이니까 1 마이너스 공비 그리고 n이라고 했어요. n. 그래서 공비가 4분의 3, 첫째 항이 1이죠. 해서 어떻게 했죠? 10번 했을 때 물어봤네요. 요거 이렇게. 자, 밑에 얘가 4분의 1인데 뒤집으면 4가 되고 이렇게 그냥 답 쓰셔도 됩니다. 답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전개 뭐 하셔도 되지만 이것도 예쁘죠? 자, 913번 또 보실게요. 어느 과수원에서는 사과 생산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늘리려고 한다. 늘어난대요. 일정한 비율이란 말이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과 생산량은 2,000톤 이제 합친 거죠. 합이 2,000톤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500톤이다. 이러면 2023년의 생산량은 2013년에 몇 배냐? 문제 좀 이해되시죠? 자, 2013년 이때 첫째 양을 2013년에 생산량이라고 하고 둘째 양, 셋째 양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14, 15, 16, 17 여기가 2017년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13년부터 17년까지는 요걸 합친 거니까 다시 말해서 저 2,000톤은 S5가 합이 지금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는 2018년 그럼 6번째 항부터 10번째죠? 여기가 이제 2018년, 여기가 이제 2022년. 그럼 11번째 2023년. 이때랑 이제 비교를 해봐라. 문제 뜻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합치면은 이제 2,500이 된다. 이건데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등비 합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먼저 합구하는 공식 써보시면 등비 5개. 얘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개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일정한 비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는 계속 똑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요걸 더할 건데 첫째 항을 지금 얘로 볼 거거든요. 얘 첫째 항을 지금 여기를 6번째 항을 쓰려고 해요. 6번째 항은 공비가 5개. 그쵸? 그리고 5년이니까 이렇게씩 세우면 그 다음 5년을 지금 더하는 합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해되세요? 즉 이렇게 두 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조금 해볼게요. 역시 이번에도 나누기 하는 거죠. 나누면 똑같은 거 지워지고 똑같은 거 지워지고 공비 5개 나누기 하면은 4분의 5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2013년 다시 말해서 11번째 항 11번째 항은 공비가 10개입니다. 2013년에는 2013년이랑 비교했을 때 얘랑 비교했을 때 몇 배냐 다시 말해서 저희 궁금한 거는 이렇게 공비 10번 곱하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고 지금 저희는 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답은 16분의 25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다시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나누기 하는 중이고 나누면 똑같은 거 지워지죠. 그렇죠. 이것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이것만 남는 거죠. 이것만 나누기 이런 거예요. 밑에 씩 나누기 위에 씩 그래서 이거 나누기 이거 하니까 이렇게 돼요. 위에 거를 나눈다고? 밑에 거 1번씩 2번씩 있으면 2번씩 나누기 1번씩
그다음 마지막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의 제목에 원리합계라고 돼 있죠. 원리합계란 원금이랑 이자 합해서 얼마인지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훨씬 중요했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지금은 좀 덜 중요하기도 하고 이게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제 공부해보면은 이거 나오면 막 넘어가고 안 풀고 막 이러더라고요. 안 푸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안 나온다고 막 이러면서 안 푸는 친구도 있었는데 또 반면에 몇 반 선생님은 이거 뭐 30문제 막 숙제로 주시고 막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원리는 이렇다는 거랑 근데 간단히 풀 땐 이렇게 합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연이율 1년마다 이제 이자가 5%씩 붙는다는 거고 복리라는 말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옛날 나 때는 복리 말고 단리도 배우고 막 하면 저희는 엄청 자세히 배웠는데 지금 단리라는 복리 말고 반대말이 단리인데 그냥 안 배워요. 그러니까 복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 그래서 뭐 여기 아메바는 없네요. 아메바가 새끼를 낳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구 막 이런 거 할 때 다 복리예요. 그래서 복리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거 말이 필요 없고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총지는 중요합니다. 매년 초에서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저축하면 얼마 들냐 이제 이걸 계산해봐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26년이죠? 26년 초니까 1월에 100만 원을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10년이 흐르면 얘를 이제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1년에 5%씩 붙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10년이 지나면은 1 플러스 이렇게 이자 10번 붙는 거예요. 10년 지났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 넣어놓고 10년 동안 안 찾고 뭐라 그래야 돼? 적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되게 장기로 적금을 들어두는 거예요. 요거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10년 뒤에 요만큼 돼 있어요. 이때 적금은 100만 원이. 이제 내년에도 이제 세뱃돈 받아가지고 우리 100만 원 또 저축할까요? 내년에 저축하는 이 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똑같을까요? 얘보다 1년 늦게 저축했기 때문에 이자가 한번 덜 붙어가지고 얘는 이제 9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자가 1년에 한 번씩 붙는 거니까 왜냐면 연이율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쭉 해서 이제 10년 뒤에는 2035년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때도 100만 원을 저축을 하는데 이제 1년 동안 얘도 1년 뒤에 찾을 겁니다. 매년 초에 저금해서 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자가 얘는 1년밖에 안 먹혔으니까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다 합치면 다 내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여기서부터 한번 써볼게요. 밑에서부터 써보면은 곱하기 1.95 그 다음에 100 곱하기 이건 이제 1년 묵힌 거 2년 묵힌 거 그리고 마지막에 10년 묵힌 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죠. 등비 합구하는 공식 쓰면 되고 공비가 얼마인가요? 공비가 1.05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대입을 지금 등비 합구하는 공식 여기다 대입할 거고 1.05에다가 첫째 항이 뭐예요? 첫째 항이 요놈이죠. 그러니까 105죠. 105만 원이 되네요. 105만 원에다가 1.05 곱하기 10제곱 마이너스 1이고 요건 알려줬어요. 문제에서 1.6으로 계산하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얘는 1.6을 쓰면 돼서 결국에는 0.05 105 곱하기 1.6 빼기 1이니까 0.65 계산하면 이제 내 돈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이제 원리예요. 조금 아시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이제 10년 동안 묵히는 거죠. 100만 원 넣어놓고 쭉 안 찾고 10년 동안 묵혔더니 요만큼 돼 있다. 1년 뒤에 저금하면 9년 동안 묵힌 돈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묵힌 돈 다 내 돈이다 합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뭔지 하고 있는지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나올 수도 있죠.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리합계는 등비 이건 외우고 계시죠? 등비 합구하는 공식에 대입하자.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대입을 하실 거냐면 이 공비 자리에는 1 플러스
이해되죠? 이해되세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찬가지. 그리고 N은 뭐예요? N은 기간이에요. N은 기간을 쓰시면 10년. 그쵸? 10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는 돈을 쓰는 거예요. A는 A 자리에는 돈을 쓰면 되는데,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수불이 있고 기말불이 있어요. 숫자가 머리 숫자예요. 초에 적음하는 거. 지금 초에 적음하죠. 초에 적음하면 1년 동안 묵혀요. 그러다 보니까 기수불은 저 자리에 돈을 쓰는데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이자율을 쓰시면 되고, 기말불은 말에 적으면서 바로 찾는 거거든요. 말에 적으니까 이자가 안 붙어요. 그래서 기말불은 그냥 100만 원, 돈만 쓰시면 100만 원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매번 묵히고 얼마고 합치고 막 이제 이런 과정 조금 하기가 번거롭고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등기 확보한 공식을 씁시다. 근데 공비 자리엔 이렇게 쓰고 기간 쓰고 돈 쓰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기말불, 말에 적음한다는 건 되게 대놓고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그냥 100만 원만 쓰시면 돼요. 말에 적음하면 적음하자마자 찾기 때문에 이자가 한 번 안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묵히질 않는 거예요. 이해주세요. 근데 이거 진짜 싫어하고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밑에 또 바로 풀어볼게요. 밑에 문제는 월이율 1% 월이에요. 이제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예요. 초에 일정한 금액 A1을 적립해서 1년 후에 100만 원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 얼마씩 저축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1% 여기 자리에 1.01 공비 자리에 1.01 쓸 겁니다. 공비 자리에 1.01 쓸 거예요. 그쵸? 그리고 기간이 얼마예요? 1개월마다인데 1년이니까 12개월 A씩 저축해서 기수분이죠. A 곱하기 1.01 대입해서 얼마? 100만 원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공비가 지금 이자율이 월 1%라고 돼 있어요. 월 1%라서 1.01을 여기다 공비에다 쓴 겁니다. 공비에다가 1.01 쓰면 되고, 기간인데 월 단인데 1년이라고 했어요. 그럼 12개월이죠. 그래서 여기다 12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초에 적응하면 이자 한 번 붙여서 쓰시고, 말에 적응하면 그냥 돈만 쓰면 A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초라고 돼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주에 매월 초에 적응한다고 돼 있어서 이자 한 번 붙여서 첫째 항에 쓰시고, 그래서 다 합쳐서 100만 원 만들고 싶어 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 얘가 1점 항상 여기는 좀 줍니다. 이렇게 돼서 밑에 계산하면 0.01 A 곱하기 1.01 1 빼니까 0.14 100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계산이 그런데 맞습니다. 그래서 7616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한 77,000원씩 12개월씩 모으면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